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도감독 벌칙인데 시험은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인데요. 다른 과목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출제가 안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이걸 암기하지 않고는 4문제이기 때문에 10점이죠. 고득점으로 합격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자, 지도감독관청 226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지도감독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고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그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습니다. 감독 대상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무자격자가 사무소 간판 달아놓고 중개업하고 있으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들어가서 간판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감독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소속공개사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보조원 보고 계약서 서류 가져와 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보존하고 있는 거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감독 사유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 다음에 이 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가 있었습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근데 이게 삭제됐는데요. 정기검사는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개업을 해도 한 번도 정기검사를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왜 정기검사 저만 빼고 했습니까? 왜 안 합니까? 물었더니 바빠가지고 다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럼 왜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까? 정기검사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이렇게 했더니만 보통 시군구에 보면 지정민원과의 공무원이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지정민원 업무하고 이 중개업 관련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개업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개업소가 매일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무원 2명 있는데 만약에 보통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한 시군구마다 한 500개 이상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그럼 매일 지도감독 하러 나가서 조사하러 가도 1년 내해도 다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쉽게 말하면 이 감독은 특별한, 한마디로 말하면 민원 제기된 것만 감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영원히 조사하러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정기검사,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 한다 하면 X입니다. 정기검사, 수시검사 삭제됐고요. 이제 사실상 민원 제기된 건 요즘 조사하는 거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계약서, 누구 거 계약서 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등록관청으로.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단속하러 나가겠습니다. 제가 단속하러 나가면 이 건만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계약서 5년 동안 보존하고 있는 거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들고 들어가는 게 낫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님 입장이라면 만약에 분쟁, 주로 이제 현업에서 보면 확인 설명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변심을 하고 나면 개업공개사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가 확인 설명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계약 깨겠다. 오히려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중개보수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면 계약이 많이 깨지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매도인이 안 팔려고 하고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 매수인이 안 살려고 하잖아요. 계약금 걸어놓고 중도금 치려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00만 원 걸었는데 중도금 치려고 하는데 1,000만 원보다 더 시세가 떨어져 버리면 계약 깨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계약금을 물어주더라도, 포기하더라도. 그래서 계약이 이게 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는 많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개업공개사 핑계를 대니까 여러분들은 미리부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약 민원인 입장, 즉 손님, 매도인, 매수인 입장이라면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은 등록관청에 민원 넣는 겁니다. 등록관청에 확인설명 어떤 개업공개사가 잘못해서 손해봤다. 물론 바로 민원 넣는 게 아니라 중개업소에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거 해결 안 해주면 등록관청에 민원 넣겠다. 이렇게 하고
민원 제기하는 게 가장 빨리 해결됩니다. 민원 제기되면 등록관청에서는 이거 해결해라. 언제까지 해결 안 하면 나가서 조사해가지고 무조건 업무정지 거의 1개월은 받게 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은. 자, 226페이지, 227페이지까지 봤고요. 감독 및 제재 227페이지. 자, 어떻게 감독을 하느냐면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 필요한 명령, 저 같은 경우 아마 지금 지역별로 보면 저도 지금 명찰을 달고 있는데 중개사무소에서도 명찰 달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있어요. 지금 목에 걸고 그걸 목에 걸으라고 신분증도 하나 주고요.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찰도 하나 주고 또 영정사진처럼 크게 사진을 하나 확대해가지고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진을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거 액자에 넣어가지고 사무소에 게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법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냐, 이거 목에 걸고 하라는 법이 어디 있고 그 액자에 넣은 사진처럼 사진 게시하라는 말이 어디 있냐 하니까 행정명령이다, 그 밖에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그 밖에 행정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 이하인데 개별 기준 1개월입니다. 1개월 2분의 1을 더할 수 있고 2분의 1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사무소 차려놓고 간판 달고 있으면 공무원이 들어가서 조사해가지고 간판 절거명령, 사무소 폐쇄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정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입니다.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 이걸 제시해야 됩니다. 조사 검사 증명서하고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만약 이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은 228페이지 메뉴에 나와 있죠. 개업공개사가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그 양가로 2번에 보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앞에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업무정지하고 과태료하고 뭐가 더 타격이 클까요? 개업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업무정지입니다. 과태료보다. 업무정지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업무정지되면 6개월 동안 월세 내면서 계약도 못하고 사무소 문 닫아 놔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과태료를 내면 사실 돈으로 때우고 한 건 하면 중개보수가 몇백만 원 될 수도 있잖아요. 업무정지가 굉장히 타격이 큰 겁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똑같은 잘못을 해도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의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없습니다. 전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28페이지 행정처분입니다. 자,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벌, 형벌은 판사가 판결을 통해서 선고하는데 행정처분은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의사,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거고요.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못하게 자격을 정지하는 건데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시험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하면 X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 서울에 되어 있다면 서울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받는데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서 경기도에 가서 인천에 가서 중개업을 하더라도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서울시장이 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 있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정지도 합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소속공인중개사 업무 못하는 걸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정지라고 규칙을 정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못하는 것을 업무정지라고 규칙을 정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청문인데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취소하기 전에 먼저 들어봐야 돼. 자격증 빌려준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취소해야 되죠. 아, 빌려준 거 아닙니다. 오늘 바빠가지고 예식장 가는 사이에 딱 하루 자리를 비웠는데 실장이 계약서 쓰기는 했습니다만은 평소 때는 제가 했습니다 하면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죠. 무조건 그냥 취소해버리면 안 됩니다.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 업무정지의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는 거지 반드시 기회를 줬다고 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의무 없고,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납인데요. 반납. 자격 취소되면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합니다. 불이인자가 거두리라 했죠. 자격증 준 사람한테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 정지의 경우 자격증 반납 규정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없고요.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는데요.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제척기간 없고, 처분효과,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증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 최대 6개월인데 그 6개월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만약에 3개월 자격정지 받으면 3개월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그만두더라도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취소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기속행위,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하여야 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반대로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개업공개사 등록 취소, 그 다음 개업공개사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입니다. 조금 전에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시도지사인데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 업무 못하는 걸 업무정지, 소속공개사 업무 못하는 걸 자격정지라고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한다고 했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만 청문을 하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하고 청문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권리가 청문이고요. 의견 진술은 보다 소극적입니다. 자,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만은 나머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통지는 있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 처분을 한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는 해야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통지, 보고 다 없습니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등록 취소, 앞에 자격 취소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뒤에 가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도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자, 제척기간은 오로지 업무정지만 제척기간이 있는데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업무정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한다. 예를 들면 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되는데 4년 만에 적발되어도 업무정지 못한다는 이야기, 3년 지났기 때문에 제척기간, 제척기간 이런 용어가 좀 어려운데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검색을 좀 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한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처분 효과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격 취소되면 다시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만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면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자격이 취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이 한데 그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만두더라도. 지정취소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정받기는 엄청나게 까다로웠죠. 지정받으려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지정은 취소돼도 또 바로 지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한다. 기속 취소, 필요직 취소, 반드시 취소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습니다. 자격 취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죠.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는 좀 이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1월 달부터 5번이나 강의를 합니다. 1, 2월 기본 강의, 3, 4월 심화 강의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기본적인 것만 이번 달에는 기본적인 거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1월 달부터 다시 여기에 살을 붙여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강의만 시험 볼 때까지 다 들으면은 충분히 공인중개사법은 고득점 가능합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239페이지. 239페이지에 자격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그냥 암기해야 될 내용입니다. 부양지역 이렇게 했죠.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이 법이라고 하면 공인중개사법이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받아도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부양지역입니다.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240페이지 자격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이중거민 확인서. 이중거민 확인서. 자격 정지인데 여기에 개별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법률에는 모두 6월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개별 기준이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왜 이렇게 했냐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6개월 이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누구는 6개월 자격정지하고 누구는 하루만 자격정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공평하죠. 그래서 개별 기준을 정해놓고 요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중소속, 여기 2라고 돼 있죠. 이중소속.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금지행위, 요거는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3개월,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를 참작합니다.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고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2분의 1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늘리면 9개월, 줄이면 3개월인데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은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서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3개월이기 때문에 이 3개월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5개월을 늘리거나 1.5개월 줄일 수 있다. 늘리면 4.5개월, 줄이면 1.5개월이 되겠습니다.
자격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비교인데요. 모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만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를 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한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격 취소는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지만 자격정지는 반납 규정도 없습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자격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자격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기에만 부여합니다. 230페이지 230페이지 절대적 등록 취소, 필요적 등록 취소, 절치, 필치, 절등치, 필등치 등록 취소해야 된다. 반드시 취소한다. 같은 말입니다. 기속 취소, 취소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게 개인 사망, 법인 해산, 일신전속적인데 죽고 없으면 등록 취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도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단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되지 않습니다. 임원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으면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해고하면 되겠죠. 그 사유를 해소하려면 고용관계를 종료하면 되겠죠. 그러면 등록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양도되어야 하면 자격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야 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해부가 부검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검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2번 죽인다고.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되면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되고요. 취소하기 전에 청문 실시해야 됩니다. 취소는 청문해야 된다고 했죠.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데 사망했을 때는 등록증 반납 규정이 없고요. 법인이 해산되어서 등록 취소되었을 때는 대표자, 이 어떤 자가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 임의적 취소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230페이지 230페이지 순서하고 여기에 지금 순서가 다릅니다. 앞에는 순서가 같았는데요. 제 암기 방식대로 바꿨습니다. 순서가 이중등록, 이중소속, 절대적 취소였는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겸업제한, 법제 14조 법인의 겸업제한 위반, 법인은 주택상가, 분양대행,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도배이, 사업체 소개 등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외의 업무를 법인이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이중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렇게 암기하고요.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한 경우입니다. 파라솔, 천막 설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정 미설정입니다.
보증가입 얼마 해야 된다 했습니까? 개인은 2억, 분사무소 2억, 법인은 4억 이상, 특수법인 2천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금지행위 법 제33조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이게 금지행위입니다. 앞으로 이거 암기하는 거 1월 달부터 프린터 내드릴 거니까요. 그 프린터 보시고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나중에 다 암기됩니다. 이러한 금지행위 하면, 즉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앞에서 다 했죠.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는 거, 거짓된 은행,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 행위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상습범이죠.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하여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6월 초과 무단휴업. 6월 초과 무단휴업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고요. 3월 초과 무단휴업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 등록 기준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 내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될 예정이라고 했죠. 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데 이 자본금 규정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창업을 용이하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우리 기본서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요. 1월 달부터 강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앞으로 바뀔 내용이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등록 기준도 바뀔 예정이고요. 업무정지 1개월, 이것도 1개월이라고 하면 1개월에 2분의 1이면 31일이 있을 때하고 29일이 있을 때하고 헷갈리죠? 그 부분도 그래서 30일로 본다. 1월이라고 하면 30일 기준으로 2분의 1, 15일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수업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 듣고 나면 뭐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수업을 안 듣고 이러다 보면 한 번 재수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이 1억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합격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걸 못 버니까 학원 수강료야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올해 2034회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루틴을 정해가지고 수업은 빠지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었는데도 불합격하면 포기해야 됩니다. 어쩌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합격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항상 미련이 남기 때문에 또 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련 없도록 최선을 다하시려면 일단 수업은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다음 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할 건지 포기할 건지. 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234페이지 기본서 업무정지 사유. 요 업무정지 사유도 순서가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6번부터 14번까지는 3개월입니다. 15번 기타 등등은 개별 기준이 1개월입니다.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준 6개월. 이 6개월에 2분의 1 더하거나 빼줄 수 있는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6개월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해가지고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6개월 개별 기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기준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 수 있다고 했죠.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개별 기준은 3개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업무정지. 그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나면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되고요. 삭제 안 하면 거짓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고요. 등록된 인장, 도장,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쓰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해야 되는데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거나 등록된 인장을 변경하고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소속 공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고요. 법인의 업무지역 범위를, 법인이 아니고 이거는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네요. 부칙개공, 중개인,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자격증 없이 이분들은 업무지역이 시도입니다. 요거 13번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부칙개공은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이 부칙개공은 원칙 시도인데 시도 관할구역을 위반한 경우,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만약에 서울에서 하고 있으면 서울에 있는 중개사물만 중개행위를 할 수 있고 경기도나 인천에 있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4번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거짓 보고, 자료 제출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여기까지 개별 기준 3개월이고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의 경우 1개월입니다. 1개월. 결정, 공일임 6개월이고요. 확인, 계약, 인전, 엄명까지는 3개월, 기타 등등 1개월입니다.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는 출제됩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엄명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던 것 다시 복습입니다.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 정리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리는 등록관 정의합니다. 보고 의무 없습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리는 교부한 시도이사라고 했죠.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가 아니고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 등록 취소, 자격 취소,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취소만 반납하고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등록증,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요건 앞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에서도 했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격취소의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부운정일해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고요.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지정 취소할 수도 있고 또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라는 것은 병행해서 부과할 수 있다. 둘 다 부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게 사망, 해산의 경우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해야 되겠죠, 사실상. 그렇지만 법조문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정 취소하는 경우에도 취소세계 청문한다고 했죠. 취소세계 청문.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세계 청문하는데 다만 사망, 해산, X 이 말은 청문 안 해도 된다. 청문이 들을 문인데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개인 사망이나 법인 해산이나 같으니까요. 사망, 해산의 경우 청문 실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236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걸 신설하는 이유를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하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이제 만약 개업공개사가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하면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리고 폐업 신고 전에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재등록 개공이 개업공개사죠.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 X.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에게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그대로 적용된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모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자, 1번이 뭐냐 하면 1번은 예를 들면 2023년 1월 1일 날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가지고 취소되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니까 아예 스스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예를 들면 1년 동안 폐업을 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재등록하면 새 출발했습니다. 과거 기록 다 지워지고요. 그러니까 위반 행위 놓고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비위 행위가 있으면 사표 내도 수리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업공개사의 경우에는 위반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폐업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폐업은 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해봐야 이제 소용없다. 다시 재등록하면 종전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럼 옛날에 폐업 신고 전에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됐다면 다시 등록을 하더라도 또 취소를 합니다. 그럼 취소하고 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이 경우 폐업기간 1년을 빼줍니다.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까? 2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2년 지나면. 그래서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잔머리 굴려가지고 미리 폐업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또 등록 취소돼가 2년 지나야 되면 결국 합하면 3년 지나야 된다. 따라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 어차피 죗값을 다 치렀다는 거 보는 거예요. 폐업을 3년 했으니까. 어차피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3년만 지나면 다시 중개업할 수 있죠. 그리고 폐업 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 업무정지 처분 못하고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했습니다. 2번입니다. 2번. 2번은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요.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일은 잘 없지만 2월 1일 날 또 업무정지 처분 받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가령 7월 1일 날 다시 재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가령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새 출발한다고 했죠. 폐업했다 다시 등록하면. 옛날 같으면 그냥 업무정지 처분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아직 1년이 안 지났죠? 그래서 전과 기록이 다 승계되기 때문에 비록 이 기간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분일로부터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 이렇게 X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이 부분이. 근데 시험에는 출제는 됩니다. 물론 해마다 나오지는 않고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행정처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해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행정벌. 자, 행정처분 조금 전에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 이게 행정처분, 행정관청에서 즉 등록관청,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게 행정처분이고요. 행정벌은 행정형벌이 있고 질서벌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선고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장 무거운 형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시험에 행정처분에서 2문제, 행정벌에서 2문제 나옵니다. 단순히 암기라고 했죠. 그 사유가 시험에 나온다고요. 판사든 검사든 이게 공인중개사법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판사, 검사?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봐야 되니까 이거 암기 다 해야 됩니다. 암기사항입니다. 요거는. 자, 244페이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게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이고요. 이상이 아니라 다 이하입니다. 이하. 무부관직상투 시공시 8개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망보로 등록한 자,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통장, 주택상한사채, 그 다음에 소위 딱지, 물딱지, 철거민 증서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대리 하는 거 앞에 검증에서 했죠.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것, 왕따시키는 행위,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목적으로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우리 아파트도 10억으로 올려라. 옆에 아파트는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라고 매물을 올려놨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업공개사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순히 암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요거는 법조문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 245페이지 순서가 아니라고 제 암기 방식이어가지고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4개입니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인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대표, 사장, 회장, 소장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 따라서 부동산이라는 말은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간판에다가 부동산 카페, 발품 부동산 이런 거 적어놓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이중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는 징역 벌금 대상 아닙니다. 자격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똑같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파라솔 천막 설치한 경우,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1년에 1,000만 원. 제가 편의상 1년에 1,000만 원이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밀누설한 경우. 비밀누설죄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하면 안 되고요.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유사, 이중, 양도, 임정, 비광, 매무, 수거 14가지입니다. 양벌 규정입니다. 246페이지. 기본서 246페이지.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반대로 사장이 잘못한 경우에는 사장만 벌받고 직원은 벌받지 않습니다.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고용인, 직원이 행정, 형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공이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입니다.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 X입니다. 예를 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했으면 사장은 직원이 그래가지고 1,000만 원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사장은 1,000만 원 이하 벌금 받기 때문에 1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똑같은 액수가 아니라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고요.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받아도 그 사장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진 않는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사장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된다고 하면 불안해가지고 직원 고용하기 힘들겠죠? 가태료는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고요. 행정, 형벌, 징역,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직원이 한 경우에만 사장에게도 그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 받지 않는다. 자, 행정 질서벌입니다. 247페이지 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요.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확인 설명서를 교부, 보존, 서명 날인에 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였죠.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올리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4번에 모니터링 결과 추가 정보 게재 요청을 거부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대해서 개선 명령을 했는데,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는 경우, 운영 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그 다음에 협회 임원에 대한 해임 징계 요구를 국토부 장관이 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공제사업 운용 실적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 보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 협회,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 그리고 연수교육받지 아니한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확부모, 추, 개운, 해공, 명령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47페이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명칭,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개 광고물에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5개 광고물이 간판입니다. 간판에 개업공개사 이름을 거짓으로 적는 경우 또는 표기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표시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부칙개공, 즉 중개인, 자격증 없는데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는 사용할 수 없고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칙개공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표시광고를 위반한 개업공개사입니다. 표시광고할 때 뭘 적어야 된다 했어요? 성명, 소연 등. 임대문의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이런 걸 적어야 되는데 그냥 핸드폰 번호만 적어 놓으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는데 등록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거나 자격 취소되는데 자격증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관계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보장금액 설명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무소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사무소 이전하고 나면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1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 업무 위반입니다. 게시 업무. 자격증, 등록증 같은 거 게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 휴업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3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명칭, 광, 반납, 보이게, 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라고 했죠. 시험에는 과태료, 징역벌금, 행정처분 합해서 2문제 출제됩니다. 이 개별 기준은 이제 1월 달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알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만 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11월, 12월에는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입니다.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든 처분권자와 그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협회에 대한 것은 전부 국토부 장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지부, 지회 설치, 지부는 시도의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장은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 검사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것 빼고는 전부 국토부 장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 국토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 7일 이내 미반납, 시도의사에게 해야 되니까 시도의사가 과태료 부과하고요. 연수교육도 시도의사가 실시하기 때문에 연수교육 안 받는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개업공개사에 대한 거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건 협회.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시도의사가 하니까 자격증 위반 납 시도의사, 연수교육 시도의사가 하니까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자격증 위반 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나머지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줄일 수 있는데 체납 시 연체하고 있으면 줄일 수 없고요.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과실로 인한 경우, 그 다음에 위반행위를 시정 해소를 위해서 노력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분의 1을 줄일 수 있고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는 경우,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요. 내 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는 2분의 1을 늘릴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반행위 동기, 결과도 참작합니다.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시험에 중개보수 2문제, 보치기 1문제에서 2문제, 포상금하고 1문제는 최소한 나오죠. 그럼 3문제, 협회 1문제 하면 4문제, 지도감독이 4문제 하면은 8문제 정도 오늘 하는 내용이 출제됩니다. 보수는 계산하는 거 1문제,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 1문제, 계산 문제가 1문제 나오죠. 최소한 중개보수 계산하는 거. 보치기 뭐였습니까? 포상금, 수수료 있었습니다. 포상금하고 수수료. 그 다음에 협회는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지도감독은 자격 취소, 자격정지, 등록 취소, 업무정지, 지정 취소,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 여기에서 시험에 4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할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 33회 시험에 9문제 출제됐습니다. 32회 때 8문제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있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특례, 특례는 특별한 예외죠. 여기서도 1문제 출제되고요.
그럼 최소한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에서 최소한 2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문제 이상은 출제되고 9문제까지 출제됐다. 토지거래 허가제. 예, 허가 받아야 되는 게 지금 허가구역이 우리나라 서울의 강남의 일부 동, 그리고 목동, 그리고 구룡마을 이런 데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용인시, SK 하이닉스 부지 이런 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허가구역에서는 미리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받을 때는 자금 조달 계획 이런 것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2회 때 8문제, 33회 때 9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